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 토크쇼 경청의 손범수입니다. 지자체와 지역민이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경청, 지금부터 90분 동안 이곳 대전 MBC 공개홀에서 생방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도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는데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대한민국 성장 동력의 거점 도시 대전. 사통팔달의 뛰어난 접근성을 자랑하는 국토교통의 중심 도시로서 대전은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어왔습니다. 또한 대덕 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과학도시로 발전해온 대전은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으로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전 MBC 스마트 토크쇼 경청. 오늘은 대전광역시 허태정 시장과 함께합니다. 소통의 주인공 허태정 대전시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시장님 반갑습니다. 연말을 맞이했는데 예전과 다르게 연말이라고 들뜬 분위기 없이 차분하게 마무리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듣기로 시장님께서는 시 행정 때문에 더욱더 정신이 없으시다고요? 아무래도 이제 12월이 되면 이제 연말이니까 네. 각종 행사들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행사 참석하느라고도 좀 바쁘고, 또 지난주까지는 우리 대전을 위한 사업,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네. 국회 그리고 각 부처 다니느라고 좀 정신없이 서울 좀 다녔고요. 예. 또 이번 주부터는 또 대전시 사업 예산을 또 대전시 의회에서 편성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현안 문제에 대해서 현안 의견 나누고 하느라고 좀 바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보도된 걸 보니까는 내년도 예산안을 아주 성공적으로 잘 이렇게 확보했다는 보도가 있던데 말이죠. 자화자찬하긴 그렇습니다만 예전에 보통 국비 사업의 예산 증액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예산 확보를 해서 내년도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허태정 대전시장님과 함께 하겠는데요. 시민 여러분과 뜻깊은 소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스마트 토크쇼의 대표 시민 스피커 이수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때는 바야흐로 1993년 대전 엑스포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저는 소풍을 왔었는데 말이죠. 이제는 초등학교 취학 통지서를 기다리고 있는 주부가 되었습니다. 오늘 주부의 입을 대신해서 또 대전 발령시 50분 이 노래를 애창곡으로 삼는 중장년층의 입을 대신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또 맹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또 대전시장님과의 소통을 위해서 시민 패널 여러분도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두 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선필 모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님과 김영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권선필 교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생방송으로 이 시 행정에 대해 소통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텐데 어떤 느낌이십니까? 예, 아주 반가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님은 처음 나오시는 것 같고요. 네. 또 자랑스러운 거는 사실 이 방송 프로그램이 지역 방송에서 만들었다는 거하고 또 여기 사용되는 기술이 우리 지역 업체가 만든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또 세계적으로 상도 받았다고 하는 훌륭한 프로그램에 정말 참여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도움 말씀 많이 주시고요. 그것도 그렇지만 제가 오늘 시민의 입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앉았는데 행정을 꿰뚫고 계신 두 분이 앉아 있으면 이 마이크를 내려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좀 위축됩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 여기 왜 앉아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김영진 대표님? 근데 오늘은 전문가분들의 의견보다는요 시민분들과 시장님의 소통이 더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아마 이수진 씨가 그 부분을 더 잘 해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제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입을 대신해서 이 마이크를 쥐고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 토크쇼 경청의 또 진정한 주인공이시죠. 200여 명의 대전, 세종, 충남 도민 여러분이 이곳 대전 MBC 공개홀을 찾아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스마트 토크쇼 경청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계신 분들뿐만 아니고요. TV와 SNS로 보고 계신 분들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참여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드릴 텐데요. 스마트폰 모두 손에 들고 계십니까? 손에 좀 쥐어주시고 참여 방법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전 MBC 스마트 토크쇼 경청.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토크쇼 경청에 참여하는 방법. 첫째, 인터넷 주소창에 경청.kr을 입력한다. 둘째, 참여 페이지가 뜨면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한다. 셋째, 참여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스마트 토크쇼 경청 입장 완료. 앞으로 90분 동안 함께 하시면서 행운의 퀴즈도 풀고 설문조사에도 참여해주세요. 퀴즈 당첨자와 설문에 참여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이 팡팡. 지금 바로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터치해보세요. 네, 잘 들으셨습니까? 스마트폰 주소창에 경청.kr을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는 방법 꼭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약에 도중에 뭐 접속이 끊기거나 나가더라도요, 다시 들어오셔서 참여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시정에 대한 설문과 행운의 퀴즈까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소정의 상품, 선물을 받을 주인공들 매우 많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자, 스마트 토크쇼 경청 행운의 퀴즈를 한번 풀어보면서 몸풀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 아나운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와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민경입니다. 대전 MBC 스마트 토크쇼 경청, 우리 고장 대전을 퀴즈를 통해서 이모저모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퀴즈도 풀고 선물도 받을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끝까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3, 2, 1, 민선 7기 대전시의 시정구호는 새로운 대전 땡땡의 힘으로입니다. 다음 중 땡땡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1번 주민, 2번 시민, 3번 동민. 과연 민선 7기 대전시의 시정구호는 무엇일까요? 한 번 선택한 답은 절대 바꿀 수 없으니까요. 신중하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매력적인 오답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고민해보시고 신중하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결정하였습니까? 너무나 또 많은 생각을 하다 보면 오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민선 7기 대전시의 시정구호 새로운 대전 땡땡의 힘으로 주민, 시민, 동민. 자, 이수인 씨. 네네네. 알고 계시죠? 알다마다요. 알다마다요. 예. 아니 물론 뭐 주민자치위원장님, 동장님 발바닥에 땀나게 뛰어다니시는 거 왜 몰라. 그런데 이 자리에 예. 우리 시민들의 살림살이를 위해서 허태정 시장님께서 나오셨는데 힌트 좀 그냥 마음껏 좀 내놓고 좀 가세요. 네, 힌트 좀 주세요. 네. 예, 초반부터 시장님께서 힌트를. 저는 늘 선거운동할 때도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의 정부를 만들겠다는 얘기를 해왔던 기억이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또 시민들의 의견을 다 들어서 이 슬로건을 정했다는 걸 힌트로 말씀드립니다. 힌트가 아니라 뭐 답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 예. 그렇다면 바로 첫 번째 몸풀기 퀴즈의 정답, 본격적인 정답을 공개합니다. 네, 시민이 정답이었고요. 그래도 주민과 동민을 선택하신 분이 전혀 없진 않았습니다. 1.3%. 나름대로 글쎄 뭐 생각이 뚜렷한 분들인가요? 아니면 약간 손떨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손떨림이었을 듯 손떨림입니까? 싶습니다. 네, 이 문제는 100% 몸풀기였는데 이렇게 피해가는 분들도 계시네요. 자세히 좀 짚어야겠어요. 네. 그래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새로운 대전 시민의 힘으로 제가 오늘 이곳에 오면서도 곳곳에서 이런 이제 구호 문구를 제가 볼 수 있었는데 말이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 시장님께서 좀 짚어주신다면요. 예, 이 슬로건은 제가 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시민 공모를 통해서 결정된 슬로건입니다. 이 슬로건에서도 여러분들께서 다 느끼실 수 있듯이 민선 7기는 시민들이 참여를 통해서 시민이 이끌어 나아가는 시민의 정부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철학과 정책 목표가 담겨져 있는 슬로건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첫 번째 행운의 퀴즈 다들 뭐 재밌게 풀어주셨을 로 믿는데요. 상품 받으실 분들은 행운의 퀴즈가 모두 이제 끝난 이후에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퀴즈와 또 설문 참여 아직 많이 남아 있거든요. 스마트폰 주소창에
경정.kr 입력 못하신 분 입력하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스마트 토크쇼 경청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두에 시장님께서 내년 사업 예산을 확보하느라 연말도 매우 이제 분주하게 보내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정의 다양한 그 분야 가운데 특히 어느 곳에 가장 그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가요? 대전을 위해서 필요한 분야는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경제부터 시작해서 교육, 문화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고 여러 분야에 걸쳐서 삶의 질을 결정해 주는 것이 바로 복지 문제입니다. 네, 네. 그래서 민선 7기 주요 사업 중에서 가장 관심 갖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복지 분야인데요. 그동안은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하는 것이 주로 복지 정책이었는데 이제는 저출산 고령화되고 우리 사회가 평준화되면서 보편적 복지를 잘 시행해서 우리 시민들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복지 정책의 핵심인데요. 그 분야가 매우 광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복지의 개념보다는 매우 이제 포괄적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광대하다는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경청의 첫 번째 주제 복지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대전시의 한 해 주요 복지 시책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함께 봐주십시오. 엑스포의 도시 그리고 대한민국 과학의 중심 도시 대전. 또 하나의 새로운 이름이 탄생합니다. 여기는 시민이 행복한 으뜸 복지 도시 대전입니다. 새롭게 출발한 대전광역시 민선 7기. 대전광역시는 차별 없는 공공복지를 약속합니다. 민간 어린이집부터 유치원, 고등학교 전학년까지 무상급식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급식 제공과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으로 아이들의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함께 만들어 나갑니다. 내년에 고등학교를 입학하는데 교복비를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학생으로서 참 기뻐요. 무상급식이 되니까 학부모로선 한결 부담이 줄죠. 대전시의 의료복지, 시민의 행복을 위해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21년 전국 최초로 건립되는 어린이 재활병원과 대전의료원 설립 등 대전시의 공공의료체계가 구축됩니다. 또한 치매 안심센터, 장애인 전담치과 운영 등 그 누구도 질병 앞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공공의료 서비스 개선에 나섭니다. 사각지대 없는 복지도시, 대전의 꿈이 이루어질까요?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해 중증 독거 장애인을 위한 24시간 활동 서비스와 장애인 연금 인상을 실시한 대전시. 중장년 은퇴자의 사회 참여를 돕는 비영리법인 새로 시작 재단과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주거시설 드림타운 공급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은퇴자들이 인생 설계를 도와주는 곳이니까 의지가 될 것 같습니다. 기대가 매우 큽니다. 한 명의 시민도 소외받지 않고 한 명의 시민도 차별받지 않도록 모든 시민을 따뜻하게 포용하는 으뜸 복지도시 대전. 시민들의 기대가 함께합니다. 네, 잘 봤습니다. 그야말로 다양한 분야에서 꼼꼼하게 준비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화면에 지금 소개해드리는 것 외에 또 더 주안점을 두시는 복지 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소개된 정책 말고도 사실은 복지 정책들은 매우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네.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먼저 어린이들의 보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공공형 어린이집을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에 100곳 확충을 지금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민간 어린이집의 보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차액보육료 지원 사업을 통해서
어린이 무상 보육도 실현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요즘 이제 어르신들의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서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줘서 안정적인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사업들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주요한 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차차 또 말씀 주시면 되겠고요. 예. 뭐 사실 말대로 되면 얼마나 좋아요. 뭐 박수가 저절로 나올 일인데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야? 이걸 어떻게 해내려고 그래요? 궁금하다 갸우뚱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거 정말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예, 시장님. 바로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 정책들을 저희가 정부 정책을 시행하기도 하고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복지 정책도 실행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복지시설 관계자라든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책들을 수립하고 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함께하고 계신 시민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좀 잘 들어서 네네. 시민들의 필요를 정책으로 잘 담아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면 저희들이 하나하나 잘 정리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한 복지 정책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주신 대로 시민의 소리를 본격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의 복지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지금부터 스튜디오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모두 스마트폰 역시 쥐어주시고요. 설문에 직접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설문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다음 중 시민의 행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대전광역시의 복지 사업은 무엇일까요? 1번 미래 세대를 위한 행복한 교육 환경, 교육 복지. 2번 시민의 건강권 보호, 의료 복지. 3번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장애인 복지. 4번 청년들의 꿈을 위해 청년 복지. 지금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네, 보기가 뭐 4개가 나갔습니다만은 교육복지, 의료복지, 장애인복지, 청년복지 그 어느 것 하나 뭐 중요하지 않은 건 없습니다. 그러나 각자 개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디에 가장 또 많은 분들이 눌러주셨을지 궁금해지는데 확인하기 이전에 우리 이수진 씨께서는 네네. 무엇을 눌렀을지 살짝 궁금해집니다. 지금 뭐 시청자분들은 제가 볼 수 없으니까 그 고민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금 방청객분들 아주 신중하게 고르시더라고요. 사실 어느 것 하나 꼽기 어렵고 또 세대마다 조금 더 관심이 가는 분야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또 아이를 키우는 주부다 보니까 예. 많은 고민 끝에 사실은 1번 교육복지를 선택했어요. 아무래도 엄마의 입장에서. 네네. 그리고 흘끔하고 봤더니 김영진 대표님은 컨닝했어요? 청년복지를 누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고 쳐다봤거든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이제 청년이니까 네. 청년복지 4번을 이제 눌렀는데요. 네. 사실 이제 우리 청년들이 구직 활동 기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겪는 생계 취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일을 하고 있는 청년들 역시도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대전을 떠나가는 이런 현상도 나타나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전광역시 시장님 나오셨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고민 많이 하셔가지고 좋은 정책 펼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고민도 나눠주시고요. 네. 대책도 함께 논의 좀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함께 이제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고민을 해서 해결책을 이제 모색하는 자리인데 권 교수님께서는 뭐 4가지 가운데서 어느 쪽이 가장 그 시민 여러분의 그 좀 공감을 얻을 것 같다는 예감을 하십니까? 저는 의료복지 쪽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의료 아무래도 이제 고령화 사회가 네. 되면서 많은 수요가 나타나는 것 같고요. 치료뿐만 아니라 이제 건강을 위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아프기 전에 이 필요한 부분도 네. 사실은 의료복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도 많은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어떤 좀 예방 차원에서 그렇죠. 그렇고요. 예. 예. 시장님께서도 지금 계속 고민을 거듭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4가지 보기를 이렇게 보시면서 제가 네. 이쪽을 보면 답이 보이는데 저쪽을 보면 또 다른 답이 보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뭐 세대별, 뭐 성별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참여해주신 시민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설문 결과가 궁금해지는데 설문 결과를 바로 보여드립니다.
교육복지 30.8%, 의료복지 22.8%, 장애인복지 8.4%, 청년복지 38%. 아, 예, 1위가 청년복지군요. 청년복지. 예, 시장님 어떻게 뭐 예상한 대로 나온 것 같습니까? 시장님의 생각과 이쪽을 보고 생각했던 것과 비슷한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눈에 많이 띄니까. 예. 사실 뭐 청년들을 위한 우리 이 사회적인 복지 문제는 대전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모두가 지금 갖고 있는 고민이고 꼭 해결해야 될 대책이기도 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대전도 우리 청년 복지를 위한 여러 정책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시장님 하나하나 한번 좀 구체적으로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항목별로 어떠한 시책을 준비하고 계신지. 저는 뭐 민선 7기 들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 교육복지입니다. 우리 인구 대책과 관련된 분야도 있는데 결국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줘야 저출산 문제도 어느 정도 극복이 되고 더 나아가서 대전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때문에 많은 젊은 사람들이 대전으로 모여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그리고 지역 간의 교육 불균형을 좀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교육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정책에서 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저희들은 대전시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또 어린이집 어린이집 무상급식도 전국 최초로 시행을 합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고요. 의료복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사회가 이제 고령화되고 지역 간의 편차가 벌어지면서 공공의료 서비스를 통해서 이 불균형을 해소하고 또 취약 대상과 지역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의료 서비스도 매우 중요한 일이고 해서 예. 이 분야에 대한 복지 정책도 매우 큰 일이고 또 장애인 복지 뭐 여기 앞에 계시지만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 정책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24시간 보조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도 함께 펼칠 계획인데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바로 나온 것처럼 청년들 청년 복지,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 예. 그리고 주거 안정의 문제 이것들은 매우 중요한 일로서 앞으로 역점적으로 대전시가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예. 권 교수님께 이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러한 예. 복지 사업들이야말로 시민들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착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대부분 복지라고 하면은 이 어려우신 분들, 장애가 있으신 분이나 이런 분을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복지가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양극화가 되면서 사실 사회의 격차가 많이 이제 떨어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특히 청년도 여기에 해당되고 또 일자리를 잃으신 분이라든가 이게 양극화를 줄이는 방법으로 복지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관점인 것 같아요. 예. 또 한 가지는 복지는 필수적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양한 일자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복지에 관해서 저희가 단순히 이렇게 돈을 나눠주거나 서비스를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좀 복지를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복지에 대한 인식도 좀 변화가 될 필요가 예, 있군요.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다고 보거든요. 네, 네, 예. 네. 지역사회 전체의 수준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 전체가 수준이 높아지려면 시장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균형적인 관점에서 소득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또 지역에 따라서 대전에 같은 경우 동서 차이 같은 걸 줄이는 방법도 네. 복지에서 접근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 여러 정책들을 정리하면서 일자리 정책에 관련된 것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의외로 복지 분야에서 일자리가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복지를 베푸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복지뿐만 아니라 일자리도 함께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청년 복지 분야 김영진 대표님, 네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사실 내신 제일 낮게 나오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을 좀 걱정을 좀 했었는데요. 하셨군요. 예. 네, 사실 그만큼 이제 우리 사회가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공감대가 굉장히 높아지지 않았나 이런 걸 좀 볼 수 있었고요. 사실 이 청년 문제라고 하는 게 노동과 주거, 복지와 문화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한 분야에 한정짓지 말고 네. 청년 당사자들의 의견을 이제 정책 해결 과정에 좀 힘있게 반영해 가면서 좀 같이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청년 당사자들 역시도 그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실 당사자의 문제는 당사자가 가장 잘 네. 알고 예. 또 제일 많이 해결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서로 민관 거버넌스 어떻게 뿌려 나갈지 적극적으로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전반적인 복지 분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과연 시민 여러분께서는 어떤 복지 사업을 중요하다고 느끼실지 궁금해집니다. 한 번 더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 복지 시책에 대한 추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설문 화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대전광역시의 복지 시책 중 가장 필요한 사업은 무엇일까요? 1번 공공의료복지 실현을 위한 대전의료원 건립, 2번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3번 청년 신혼부부 지원을 위한 드림타운 공급, 4번 은퇴자 지원을 위한 새로 시작 재단 설립. 지금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네, 이제 시책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이 열거가 돼 있습니다. 보니까 대전의료원 건립에서부터 새로 시작 재단 설립까지 이 시책을 조금 좀 설명을 먼저 해주신다면요. 예, 좀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대전의료원 같은 경우는 대전시의 공공의료 정책을 수립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지역 간의 이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대전의료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동구 지역에 300병상 규모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임기 내에 이제 100곳으로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 보육의 질과 그리고 그럼 그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도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는 꼭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신혼부부들이 주택 문제 때문에 사실 대전을 떠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가장 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저렴하게 공급해 주시는 임대주택 3,000호 건립 계획을 갖고 임기 내 완성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고요. 새로 시작 재단은 좀 전에 화면에서도 보였듯이 우리 이제 조기 은퇴하시고 이런 분들이 아직도 굉장히 사회 활동할 수 있는 네. 역량이나 체력이나 여러 조건이 되는데 그럼요, 불구하고 그럼요. 재취업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분들에게 교육의 길, 재취업의 길을 열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재단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이름을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예, 박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새롭게 시작을 하고자 하는 네, 뭐 몸과 마음이 건강하신 분들이 뭐 워낙 많이 계시니까 말이죠. 이수진 씨도 뭔가 좀 궁금한 게 많은 표정이세요? 뭐 박수가 저절로 나오는 네 가지였는데 네. 뭐 다른 것들 모두 제쳐두고라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이거는 전국 팔도가 아우 골치야 이거 어떻게 고민하는 거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듣기로는 예산이 만만치 않다면서요. 이걸 어떻게 해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린이집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결국은 보육의 질과 그리고 비용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100곳으로 확충하려면 비용만도 315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예, 국비를 이제 50% 정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기 내에 100곳으로 확충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보여드린 보기 가운데 김영진 대표께서도 혹시 뭐 시장님께 네. 질문드리고 싶은 궁금한 게 있다면요? 뭐 아무래도 이제 청년 관련된 얘기일 텐데요. 사실 청년들의 주거 문제는 다른 세대와 굉장히 좀 다른 점이 청년들이 이제 아르바이트나 이런 그 비정규직 일을 해 가면서 네. 이제 미래 진로를 위한 학업까지 병행해 가다 보니까 이 주거 비용에 대한 부담이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드림타운과 관련된 주거 공약 외에 어떤 청년 주거 정책을 좀 고민하고 있으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전의 인구 유출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전세가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임대주택에 대한 청년 신혼부부들의 부담들이 매우 큰데요.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우리가 3,000호 건립
외에도 여러 가지 형태로 청년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정책들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뭐 신규 주택을 지어서 공급해주는 방식도 있고 기존 어느 지역 지구 단위를 계획해서 그곳을 리모델링해서 재입주하도록 하는, 그래서 평균 시세의 약 70% 정도의 임대해서 주거의 안정을 회복하도록 하는 정책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대전에 좀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꼭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과연 집단 지성이라고 볼 수 있는 많은 분들께서는 어떤 답을 선택해 주셨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의 또 뭐 생각과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설문 결과 보여주세요. 자, 대전 이용을 22.8%, 어린이집 확충 40.9%, 드립타운 공급 24.1%, 새로 시작 재단 설립 12.1%. 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참 이게 전국적인 뭐 이슈라고도 볼 수 있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도 보면 결국은 어린이집에 내 아이를 맡길 수 있느냐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제일 큰 겁니다. 그런 면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은 그런 신뢰를 이제 받고 있다 보니까 더 요구가 이제 높아지는 건데, 나는 새로 시작 재단 설립이 12.1% 나온 게 좀 의미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새로 시작 재단이 뭔지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12% 주신 거는 사실은 대전시의 노인 인구 비율하고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면 아주 조금 뭐 낮은 편이죠. 유의미한 수치네요. 그보다 좀 더 퍼센테이지는 낮게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한 이런 새로 시작 재단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권 교수님, 전문가 입장에서 이 복지 시책 어떤 그 행정의 현실과 시민들의 요구가 뭐 좀 상충되거나 다를 때는 이거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좀 풀어나가야 좀 지혜가 모아져야 될 것 같은데. 예. 복지 문제는 당연히 이제 시민이 원하는 대로 풀어야 되는데 지금 제도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게 만들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또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또 복지기관이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다 쪼개져 있거든요. 따라서 복지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지역사회에서 같이 한 자리에서 좀 이야기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서로 현재 어떤 상황에 있고 또 어떻게 서로 도울 수 있는지 이런 걸 이야기하는 자리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 우리 시민들 스스로 좀 복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너무 이제 정부의 지원만 바라는 방식의 복지 문제 해결은 이제 한계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스스로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을 단위에서 또 동 단위에서는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 이런 걸 좀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좀 스스로 능동적으로. 예. 사실 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여기 있는 거 뭐 하나 빼놓을 수가 없네요.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여기 내세운 이 공약들이 내년에는 100% 이루어져서 아우 대전 사는 거 참 좋네. 우리 대전으로 이사 오세요. 이런 말 나오게 좀 이루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이야, 박수가 절로 나옵니다. 예. 계속 반응이 뜨거운데 시장님 정말 뭐 이거 잘 이뤄 나가시기 위해서 더욱더 고민이 깊어지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자도 무거운데 우리 이수진 씨가 제 어깨를 짓누르네요. 그렇게 말이에요. 어깨를 너무 무겁게 했네요. 네. 하여튼 열심히 해서 우리 시민들이 골고루 복지 혜택을 다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네. 자, 뭐 시의 생각 또 시민의 생각을 나눠봤는데 뭐 잠깐 또 쉬어가는 페이지입니다. 퀴즈도 풀고 선물도 받을 수 있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죠. 조민경 아나운서 나와주십시오. 네, 조민경입니다. 대전 MBC 스마트 토크쇼 경청 우리 지역 대전을 퀴즈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행운의 퀴즈는 OX 문제입니다. 이 OX 문제니만큼 끝까지 잘 들으셔야겠죠? 그러면 문제 드리겠습니다. 내년은 대전시 출범 70주년, 광역시 승격 30주년을 맞는 해이다. 맞다고 생각하면 O, 틀리다고 생각하면 X. 지금부터 눌러주세요. 네, 과연 시청자분들은 대전시가 걸어온 시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이 시 출범 70주년, 광역시 승격 30주년이 모두 맞는 것 같으면 O, 하나라도 아닌 것 같다 생각하시면 X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과연 어떤 결과 나올지 궁금한데요.
정답 선택해 주시죠. 네. 권 교수님께서는 그 조상 대대로 대전에서 살아오셨던 분으로서 전 이건- 대전 토백입니다. 예, 토박이 너무 쉬운 문제인가요? 숫자를 맞추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예. 답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OX 퀴즈, 뭐 맞힐 확률 뭐 찍어도 뭐 50%는 이제 되는 건데 정답률을 우리 허 시장님은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이번 문제. 뭐 질문 속에 답이 있으니까 틀리는 분이 이상한 분 아닌가요? 아, 그렇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은 바로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정답은 당연히 5인데요. 어이구, 틀린 분들이 100명 중에 한 8, 9분은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대전시가 출범한 지 70년이 됐고 시 승격이 30년이 되는 해, 바로 다가오는 새해 2019년입니다. 아주 뜻깊은 해군요, 시장님? 그렇습니다. 뭐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내년도는 대전이 시로 설립된 지 70주년, 그리고 광역시가 된 지 30주년이 되는 7030의 매우 역사적인 한 해입니다. 또한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대전을 내년도에 대전 방문의 해로 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7030 해를 맞이해서 대전이 이제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게 하고, 또 대전 방문회를 통해서 대전이 재미없는 도시가 아니라 엄청 재미있는, 그리고 볼거리, 즐길거리, 놀거리가 많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새롭게 꾸며 나가겠다는 그런 각오도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 보자 말씀하신 대로 대전시가 된 게 70년이고 거기다 보태서 광역시로 승격이 된 게 30년이면 도합 100이요. 뭔가 꽉 차는 느낌이에요. 그러네요, 내년에는 숫자적으로. 대전시가 뭔가 해낼 수 있을 것 같다. 뭔가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포부나 꿈도 대단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좀 전에도 제가 각오를 다져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그동안 대전이 놀라운 속도로 교통의 중심 도시로서 또 과학의 도시로서 놀라운 발전을 해왔는데 근래 좀 다소 대전이 좀 정체되어 있는 시기인데요. 7030회를 맞이해서 또 대전 방문회를 맞이해서 새롭게 재도약하는 그런 원년이 되도록 하자라는 각오와 목표를 갖고 내년도 사업을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새해 다가오는 새해 아주 큰 이제 꿈을 갖고 있습니다. 스마트 토크쇼 경청 객석의 또 지역민 여러분, 그리고 TV와 웹을 통해서 함께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스마트폰을 통해서 즐거운 소통 저희가 이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아직도 참여 못하신 분 지금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경청.kr을 입력하시고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5시 뭐 한 51, 2분 되고 있는 것 같네요. 생방송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스마트 토크쇼 경청, 대전, 충남, 세종 시민 여러분, 대전시와 함께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허트정 시장님, 예. 내년이 지금 말씀한 대로 대전에 있어서 매우 이제 중요한 해인데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좀 풀어야 할 뭐 과제 좀 꼽아주신다면요. 여러 과제가 있죠. 네. 근데 그 중에서도 꼭 해결해야 될 숙제 중에 하나가 원도심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대전은 역사적으로 보면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둔산 시대가 열리고 이 신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 정치, 경제가 신도심 중심으로 확 바뀌어가면서 네. 원도심 공동화 문제가 굉장히 큰 지역사회의 어려운 문제거리였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원도심을 새롭게 뉴딜 사업들을 잘 실행하고 해서 원도심 경제 활성화를 잘 이루어내고 지역에서도 교육, 문화, 환경 등이 신도심에 뒤지지 않도록 환경을 개선해서 지역 간의 균형을 잘 유지해서 골고루 잘 사는 대전을 만드는 것,
어려운 일이지만 꼭 해야 될 네. 중요한 일입니다. 네, 그야말로 풀어야 할 숙제, 반드시 해야 할 또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민들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대전을 위해서 도시균형 발전의 전략과 시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지금부터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후되거나 소외된 지역 없이 시민 누구나 골고루 잘 사는 도시 균형 발전. 시민 모두가 잘 사는 대전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균형 발전을 꿈꾸는 대전의 미래를 지금 만나봅니다. 최근 드라마나 영화의 촬영지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옛 충남도청. 앞으로 이곳이 창의 문화예술지구로 다시 태어납니다. 가족 체험형 창의 도서관을 비롯해 공연장 등 다양한 문화 복합 시설이 조성되며 메이커 스페이스, 창업 정보센터 등 소셜 벤처 창업 플랫폼이 구축됩니다. 새롭게 구축되는 소셜 벤처 창업 플랫폼을 거점으로 소셜 벤처 인큐베이팅 센터가 조성되며 150억 원 규모의 임팩트 펀드가 마련되는데 이를 통해 대전의 원도심, 중앙로 일대가 소셜 벤처 특화거리로 거듭나게 됩니다. 시 차원에서 소셜벤처 창업의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대전 역세권 주변은 지식산업 특화 도시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4차 산업혁명 핵심인 소프트웨어 기업과 지적재산권 관련 서비스 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첨단 지식산업센터가 세워지는데요. 이를 통해 원도심 지역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신경제 중심지로 거듭나게 됩니다. 또한 원도심 지역의 정주 여건 확충을 위한 다양한 투자가 진행됩니다. 원도심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 상생 주차장이 건설되는데 지하 주차장 일부에 청년 창업 및 예술인 창작 공간 또한 마련될 예정입니다. 원도심의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공영 주차장이 건설되면 많은 손님들이 찾아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전 시민의 오랜 수건이던 새 야구장도 세워집니다. 2024년까지 22,000석 규모로 완공될 베이스볼 드림파크. 새로운 야구장을 중심으로 대규모 복합 문화 공간이 조성되며 대전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기존 야구장은 낡고 허름했는데 새로 지어지면 열심히 응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지역이 고르게 발전하며 누구나 삶의 여유를 누리는 행복한 도시. 시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대전을 기대합니다. 네, 다양한 시책을 봤습니다. 먼저 앞서 시장님 잠깐 말씀 주셨지만 원도심의 그 오랜 숙제들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엿보이는데 말이죠. 옛 충남도청사가 새롭게 이제 탄생을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도청사를 창의문화예술지구로 새롭게 개편하는 작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사 본관에는 체험형 창의도서관을 그곳에 세울 계획이고요. 그 부대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곳을 창업 플랫폼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 도청사 부지 바로 연접해서 지금 도경청사가 지금 위치해 있는데 이곳에는 공공청사가 입주할 수 있도록 복합 건물로 지어서 또 청년주택 300호도 그곳에 유치하고요. 또 중구 지역이 공공 공연장이 없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곳에 중대형 규모의 공연장도 그곳에 입주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근데 말씀하시는 중에 그 원도심 중앙로 일대에 소셜 벤처 기업들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화면에서도 나왔고요. 예. 이게 어떤 그림인지 사실은 안 그려져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게 아직 조금은 좀 궁금해요. 막연한 느낌이 네네. 있단 말씀인 것 같은데요. 이제 거리상으로 놓고 보면 이제 대전 분들은 아시는데 도청에서부터 대전역까지를 중앙로라고 합니다. 이 거리를 도청은 창업의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 중앙로 거리는 소셜 벤처 특화 거리로 조성을 하고 대전역은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해서 전국에서 기업하는 벤처 기업들이 그곳에 입주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 네.
권 교수님이 조금 더 예.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다면요. 보충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창업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벤처를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쪽은 우리 연구단지에서 나온 과학 기술 가지고 경쟁력 있는 대외 경쟁력 있는 창업을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쪽은 소셜 벤처라고 하는 건데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도심에 더 맞고 네. 원도심 지역의 문제를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게 해주는 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소셜 벤처라고 해서 예. 보통 기술 창업 벤처랑은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걸 그걸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대표께서는 또 뭐 청년들의 소리를 항상 듣고 있고 또 함께 뭐 공유 공간에 계신데 청년들의 목소리를 좀 대변해 주신다면. 네, 저도 이제 원도심에 있는 소셜벤처, 청년 소셜벤처들하고 같이 코워킹 스페이스 같은 공간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원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 그동안 그 도시재생 사업이나 아니면 많은 원도심 활성화 사업들로 인해서 뭔가 여러 가지 정책적 시도들은 많았는데 정작 그 안에서 활동하고 있거나 거주하고 있던 청년들은 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그러니까 임대료 상승 현상 때문에 네. 정작 지역을 떠나가게 되는 이런 부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런 소셜벤처 특화거리 사업을 추진하실 때에는 기존의 그 원도심에서 활동하고 있던 청년들 혹은 앞으로 활동하게 될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머물고 내쫓기지 않는 이런 방식이 좀 고민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관련해 가지고 그 사회적 안전망, 그러니까 아까 그 저쪽 그 충남 도청 쪽에 네. 이제 청년 주거 관련해서 그 300개 정도 하겠다라고 하신 것들이 말씀하셨죠? 그런 안전망을 좀 고민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뭐 아까 말씀하신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이런 우려 때문에 도청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창업 공간들을 대전시가 제공하는 거고 또 소셜 벤처 특화거리에도 저희 공공기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곳에 인큐베이팅 공간도 확보해주고 해서 우리 청년들이 그런 임대료 걱정 없이 창업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사업도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도시균형 발전을 위한 많은 그 시책들, 그 중에서도 시민들께서는 어떤 정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 내용 지금부터 보여드립니다. 다음 중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한 대전광역시 사업 중 가장 기대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1번 상생 협력을 위한 모델 소상공인 상생 주차장. 2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앙로 소셜 벤처 특화거리. 3번 창의 문화예술지구 조성을 위한 도청사 이전 부지 활용. 4번 시민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베이스볼 드림파크. 지금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네, 도시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 중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이 어떤 겁니까? 라는 설문이었습니다. 시장님 보시기에는 몇 번이 표를 가장 많이 얻을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다 중요합니다만 1, 2, 3번 같은 경우는 네. 이해 당사자들이 더 절박한 문제이고 예. 이 베이스볼 드림파크는 워낙 금년도에 대전에 야구 열기가 뜨거웠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셔서 예. 좀 전체적인 득표는 좀 뒤에 있지 않을까. 그래요?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열기 때문에. 네. 이순희 씨는 어떤 답을 뽑으셨습니까? 저도 그래요. 맞습니까? 4번 많이 기대했거든. 그러네요. 이쪽으로 좀 많이 몰리지 않을까. 일단 눈에 보이는 것들. 네. 하지만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한데요. 네.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또 시민 여러분이 모아주신 그 결과, 설문 결과 내용 보여드립니다. 소상공인의 상생 주차장 19.5%고요. 소셜벤처 특화거리 35.2, 도청사 이전 부지 활용 21, 베이스볼 드림파크 24.3. 중앙로 소셜벤처 특화거리가 35.2%로 가장 높게 나왔네요. 시장님의 예상이 엇나갔습니다. 틀렸습니다. 예. 아프네요. 틀렸다니까. 사실 답이 어디 있어요, 이게. 네. 아마도 대신 베이스볼 드림파크는 많은 분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지만 절박감에서 약간 좀 다른 문제의식을 또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네. 오늘 또
소셜벤처 특화거리에 관해서 설명도 드렸고 또 워낙 지금 일자리 문제가 또 중요하고 또 경제가 중요하고 특히 일자리가 청년들이 어떻게든 새로운 일자리, 안정적인 일자리들을 가져야 한다는 절박함이 이 안에 좀 묻어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골고루 좀 균형 있게 이렇게 표가 그렇습니다. 달라진 것 소상공인 같습니다. 상생 주차장도 저희들이 원도심 즉 대흥동 일원에다가 이렇게 주차장을 건립하려고 하는데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한테는 아주 절박한 꼭 필요한 공간이기도 하고요. 네. 도청사 이전 부지 활용에 관한 것도 결국 뭐 소셜벤처 특화거리하고 크게는 한 묶음으로 좀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저 결과만으로 봐서는 청년들의 입을 대변하는 김영진 대표님 힘이 좀 나을 것 같아요.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들 하실 것 같은데 저는 그 중에서도 요 베이스볼 드림파크 말이에요. 중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야 우리 지역은 널찍한 뭐 땅을 갖고 있어요. 우리 지역으로 유치를 낸다면 이렇게 하면서 내세우는 분들 많더라고요. 서로 유치하려고. 네네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요. 그렇습니다. 우리 야구장 건립과 관련돼서는 이제 대전에 있는 야구장이 5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도 좀 낡고 또 수용 인원도 좀 작아서 좀 한 2만석 이상 규모로 새롭게 지창한 요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베이스볼 드림파크를 지어서 야구 팬들의 어떤 그 요청도 받아들이고 또 지역 경제 원도심 경제 활성화에도 좀 기여하려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용역 사업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럼 7월이면 결과가 나오니까 좀 자기 지역에 사시는 지역에 했으면 하는 바람들은 다 있지만 좀 그때까지 좀 결과를 잘 지켜보면 그 용역 결과를 갖고 전문가나 시민사의 의견을 잘 들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이 베이스볼 드림파크 사업이 많은 시민 여러분의 관심사인 건 분명한 것 같은데 오늘 함께하신 방청객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이와 관련해서 뭐 궁금증, 뭐 건의 사항이 있으신 분 혹시 있으십니까? 한번 손을 들어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건대 행정학과를 재학하고 있는 조호준 학생입니다. 네. 제가 질문드릴 사항은 베이스볼 드림파크가 신축 후에 발생하는 교통 문제나 그리고 이제 주변 주거하는 사람들 환경 문제, 즉 빛번짐이나 그 소음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있는 그 야구장이 바로 그런 문제에 노출돼 있습니다. 아까 빛소음이라든지 그리고 주변의 교통 환경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계시는데요. 새롭게 건립할 야구장은 그러한 교통, 주변 환경 여러 가지들 고려해서 위치나 건설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할 생각이니까요. 그런 문제의식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미리미리 이제 잘 검토해서 이제 시행해 나가셔야겠군요. 시책들에 대한 뭐 현실적인 뭐 이 평가와 대안도 이렇게 들어보면서 이제 중지가 모아져야 될 것 같은데 권 교수님께서는 위의 사업들 쭉 한번 살펴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있으신가요? 예상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소셜 벤처가 저렇게 높게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생각 안 하셨어요? 네. 근데 그렇게 나온 걸 보면은 우리 사회도 이제 우리 지역도 나름대로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그 의지나 관심이 높아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셜 벤처란 말이 쉬운 말이 아니고 또 어떤 방식인지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게 나온 걸 보면 이 중에도 또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그런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 프로 경청을 통해서 새로운 거를 또 우리 시장님도 파악하시고 또 교수님도 또 이제 후학을 양성하는 분의 입장에서 파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시장님 최근에 그 또 다른 내용인데요. 보문산 관광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셨죠? 그렇습니다. 보문산은 쭉 살펴보니까 1965년도에 자연공원으로 지정이 됐더라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대전에서 태어났거나 대전에서 오랫동안 사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보문산은 우리 시민들의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곳이고 또 가장 많이 또 찾는 곳이기도 한 우리의 허파와 같고 우리의 대전 한 중심에 위치해 있는 산이 바로 보문산입니다. 근데 이곳에는 또 많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전망대도 있고 그리고 월드도 있고 뭐 뿌리공원도 있고 한데 관련 시설들이 좀 노후화된 부분도 있고 또 구간이 단절돼 있어서 연계해서 이 보문산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보문산 일원에 5월드에 워터파크도 조성하고 전망대도 새롭게 건립해서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이 보문산을 찾고 연계해서 지역 관광을 잘 즐기고 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로 꾸미는 것이 바로 보문산 프로젝트인데요. 앞으로 이것을 제 임기 내 단계적으로 잘 추진해서 보문산이 갖고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 가치는 잘 보존하면서 주변을 잘 연계해서 시민들이 많이 찾는 그런 관광지로 새롭게 탈바꿈시키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말씀드립니다. 네, 기대가 되는데요. 뭐 앞서 나는 시로 출범한 지 70년이 됐고 또 광역시로 승격한 게 30년을 다 누구보다 알고 있다. 난 토박이다라고 하는 권선필 교수님도 계시지만 여기 대전 사람들은 그래요. 사진첩 뒤져보면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서 그린랜드에서 놀고 또 폭포랜드 가서 수모 쓰고 사진 찍고 소풍 가서 찍은 사진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지금 끄떡끄떡하는 방청객분들 많으시네요. 그렇죠. 이것처럼 또 귀신의 집이 있었어. 또 이러고 있는데 얼마나 무서웠나 몰라. 그 추억들 떠오르는데 아니 청년대표 김영진님은 모르는 사람처럼 시치미를 뚝 떼고 앉아 계시네요. 안 그래요? 네. 저도 케이블카 타봤고요. 네, 그린랜드도 가봤습니다. 근데 보문산은 역시 이제 그 산이 좀 낮고 또 걸어다니기 좋은 환경이다 보니까 가족끼리 이렇게 등산 가고 이렇게 휴일 즐기는 형식으로도 많은 없이. 추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요. 지금 이제 말 나온 김에 보문산 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역시 스마트폰을 좀 들어주시고요. 설문을 잘 듣고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 화면 보여주세요. 다음 중 보문산 관광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1번 지역 거점 관광단지를 위한 보문산 전망대 정비. 2번 즐길거리 인프라 강화를 위한 워터파크 건설. 3번 보문산과 5월드, 뿌리공원을 잇는 이동수단 설치. 4번 체류형 관광 기반 조성을 위한 숙박시설 조성. 지금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였습니까? 네, 가장 최우선 과제로 꼽으셨는지요? 들려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이수진 씨는 몇 번을? 무엇보다도 숙박시설, 뭐 대전 사람들만 어디 보문산 가야 돼요. 전국 팔도에서 여기만큼은 꼭 좀 찾아가 봐야지. 그렇죠. 요즘 다 이 스마트폰으로 뒤져보고 찾아온다고. 그럼요. 그러려면 하루만 머물고 가면 그거 필요 없어요. 뭐 1박 2일도 좋고 뭐 석 달 열흘도 괜찮고 좀 머물도 갈 수 있는 곳, 숙박시설 요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워터파크 저거 하나 있으면 몰려들겠네요. 네, 이런 생각 좀 해봤는데. 예, 시장님 지금 이수진 씨 얘기한 게 또 공감이 되십니까? 사실은 여기 있는 거 다 해야 될 일이고 다 해야만이 보문산에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종합 관광 휴양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설문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최우선적으로 고른 선택한 항목은 어느 것일까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망대 단장이 27%고요. 워터파크 26.5% 비슷합니다. 이동수단 설치 39.1%, 숙박시설 조성이 7.4%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왔는데 이동수단 설치가 꽤 높은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보문산을 다녀보신 분들은 다 아는 문제의식입니다. 네. 지금 5월드 그리고 뿌리공원 그리고 전망대 이 구간이 걸어서 다니기에는 너무 먼 구간들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동 수단, 운송 수단이 좀 꼭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다 갖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뭐 김영진 대표도 아까 뭐 그린랜드, 푸푸랜드 기억들이 있다 하셨는데 대전 사람들에게 참 추억의 장소인데 어떤 곳으로 좀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다, 추억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고 또 시민들의 이제 환경 감수성도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보문산을 개발하면서 이제 원도심 활성화하는 거에 대해서 다들 동의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보문산이 좀 훼손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 역시도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좀 기존에 있는 자원들을 좀 잘 연결해 가지고 사실 지금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보문산에 이런 자원들이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연결해 가면서 기존의 자연들을 좀 훼손하지 않는 형태로 좀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네. 통합적으로. 네네. 예. 권 교수님도 이와 관련해서 좀 도움 말씀 주신다면요? 예, 지금 김영진 대표가 얘기한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 4개밖에 안 나왔거든요. 근데 다른 것들도 그 외에도 있을 또 수 있는데 있겠죠. 예, 그 중에 2가지 저는 한 가지는 방금 얘기하신 이제 통합적인 측면하고 또 다른 거는 좀 차별화된 게 필요하거든요. 네. 여기 있는 거는 사실 다른 데 다 있는 거니까요. 사실 훨씬 더 차별화된 창의적 아이디어도 필요한 네.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네. 시장님께서도 잘 또 새겨 들으셨을 줄로 예. 네, 믿습니다. 스마트 토크쇼 경청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잘 소통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경청.kr을 눌러서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푸짐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는 행운의 퀴즈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 아나운서 나와주십시오. 네, 조민경입니다. 대전 MBC 스마트 토크쇼 경청, 우리 고장 대전과 관련된 퀴즈를 풀어보고 있습니다. 3번째 질문 뭔지 궁금하시죠? 다들 스마트폰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문제 나갑니다. 네, 알고 보면 우리 고장 대전도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습니다. 대전시가 앞으로 5년 내 관광객 1,0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다음 중 대전시가 정한 대전 방문의 해는 언제일까요? 1번 2019년, 2번 2020년, 3번 2021년.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선택해 주시죠. 네, 아마 오늘 방송을 처음부터 함께 하신 분들에게는 아주 쉬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정답 100% 한번 기대해 볼까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만 잘 들어도 맞힐 수 있는 문제. 저희 프로그램 시작부터 지켜보였으면 누구나 다 맞힐 수 있는 문제. 허 시장님 한번 100% 저희가 한번 기대해 볼까요? 제가 볼 때는 졸았어도 맞힐 것 같습니다. 졸았어도. 이수진 씨 뭐 졸지 않았으니까 뭐 당연히 맞을 그러면요 거고. 눈을 이렇게 크게 지켜뜨고 보고 있었는데 예. 사실 시계가 그냥 고장났으면 고장난벽 시계를 이렇게 외치는데 뭐하러 2020년, 2021년까지 기다려요. 20일만 있으면 2019년 되는데 예, 안 그래요? 그렇습니까? 성격도 급하셔라. 자,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100%는 아니었습니다. 예. 3.1.2%. 저 4.9%는 주무신 것 같습니다. 좋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곤히 주무신 분들의 답이 아니었는가 싶은데 그럼 좀 더 좀 구체적으로 또 시장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19년 내년을 대전 방문의 해로 정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7030을 맞는 아주 기념비적인 한 해인데요. 네. 이 해를 맞이해서 대전을 전국에 그리고 세계 각지에 널리 알리고 대전의 볼거리, 즐길거리 또 대전이 갖고 있는 여러 우수한 문화, 자연유산들을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한 해로 만들고자 하고 또 하나는 이걸 통해서 대전 방문회를 맞이해서 우리 관광객 500만 유치를 꼭 달성하고 장기적으로는 1,000만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관광도시 이 대전을 만들어 나가자는 포부를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 사업들 44개 분야 예. 제가 볼 때 42개 분야입니다. 42개 분야에 걸쳐서 사업을 펼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5월부터 10월까지는 대전역 앞 그 대전천하고 중앙시장 일원에 격주로 금토일 야시장도 열고요. 예. 또 6월에는 K-팝 페스티벌도 열 계획이고
그리고 텐텐 프로젝트라고 해갖고 대전에 많은 축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역과 잘 연계하고 해서 관광 상품화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대전을 오셨을 때 즐길 수 있는 볼거리, 즐길거리를 만드는 텐텐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뭐 볼거리, 즐길거리가 참 많아지게 될 것 같은데 사실 말씀 중에 5년 이내에 1,000만 명의 예. 관광객들을 대전으로 유치하겠다 했지만 아니 짧게만 계산해도 이게 1년에 200만 명이 여기를 발을 디뎌야 되는데 말이에요. 만만치 않은 숫자죠. 그러게요. 이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200만 명이라니. 네. 일단 500만을 달성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우리 수진 씨가 친지, 너무 가족, 내다봤네. 예, 사촌, 팔촌까지. 사돈의 팔촌까지. 이게 동지랍이 하면 넓어서. 네. 500만이 아니라 1,000만도 가능합니다. 예.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믿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네. 예, 뭐 이러한 더 큰 비전 설정했으니까 꼭 차근차근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권 교수님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광도시 대전 아직은 조금 낯선 느낌이 있고 예. 타지에서 찾아오려면은 분명 이 도시가 어떤 그 매력 포인트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우리 대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기승전 성심당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대전에 마지막 가는 데는 성심당밖에 볼 게 없다 이런 얘기가 아주 공공연히 돌고 있어요. 이 얘기는 사실 시가 관광에는 그동안 거의 무관심했다라고 하는 측면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관광이 최고의 상품입니다. 우리가 여행 가는 데를 보면은 안전해야 되고요. 그렇죠. 먹거리 싸야 되고 네. 또 볼거리 있어야 되고 재밌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걸 다 갖춘 데가 보면 골고루 다 갖춘 데가 관광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광 도시로서의 목표를 가지면 사실 우리 지역이 살기 좋은 곳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비전은 대단히 중요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빵집 정말 맛있어요. 손범수 씨 가는 길에 부추빵에 그 튀김소보를 내가 꼭 사다 드리리라. 네. 그렇지. 네. 사다 주세요. 저는 가서 사가지고 가세요 그럴까봐 섭섭해할 뻔했는데. 아유 싸드려야지. 역시 네. 마음이 따뜻한 분이에요 우리 수진 씨는. 예. 자 이렇게 준비한 행운의 퀴즈 모두 풀어봤습니다. 행운의 퀴즈 당첨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운의 퀴즈 당첨자 번호가 아래 지금 나가고 있죠.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방송이 끝나면 소정의 상품을 댁으로 보내드립니다. 네, 대전 MBC 공개홀에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스마트 토크쇼 경청. 오늘 저희가 준비한 가장 중요한 순서면서 좀 대미를 장식할 순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시장이 되어서, 시장이 마음이 되어서 지금 우리 허 시장님의 고민을 듣고 함께 주인의식을 가지고 풀어보는 그 시간인데요. 내가 만약 시장이라면입니다. 현 시장님이신 우리 허태정 대전시장님은 과연 어떤 생각과 고민을 갖고 계신지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쪽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다시 한번 맞이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시민 여러분들이 볼 때는 시장은 대전시에 갖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해답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실제로는 시장도 참 고민이 많은 그런 분야들이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 걸쳐서 고민하고 또 시민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고 또 풍요롭고 행복하게 할 것인가 고민합니다. 그런데 딱히 정말 해답을 찾기 어려운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한 3가지 정도만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제 고민을 좀 털어놓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이야기도 많이 되었던 문제입니다. 바로 청년 문제입니다. 우리 대전에는 44만 9천 명 정도의 청년들이 살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로 따지면 약 30%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대전에는 19개의 대학이 있고 이곳에서 해마다 3만 5천 명의 대졸자가 사회로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졸업하는 그런 학생들도 또 많이 사회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청년들이 이 대전을 떠나지 않고 머무를 수 있는 일자리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주고 그리고 그 청년들이 외주로 가지 않고 대전에 머무르면서 고향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제가 갖고 있는 첫 번째 큰 고민거리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도 잘 인식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바로 인구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전시의 인구가 몇만 명인지 아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149만을 좀 넘어서는 정도 수준이고 지금 인구는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물론 이 인구 감소의 문제는 대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은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방에 있는 도시, 시골들은 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대전도 예외일 수 없이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요. 대전은 더군다나 세종시로 인한 인구 유출이 더 가속화되고 있어서 최근 6년간 8만 명의 인구가 세종시로 주소지를 옮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대전의 인구를 더 줄어들지 않게 그리고 나아가서 더 예전보다 많이 살 수 있는 대전으로 만들 것인가? 이것이 제가 갖고 있는 또 다른 큰 고민거리입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민선 7기 시민의 힘으로 대전을 새롭게 만들겠다는 슬로건에서 말씀드리다시피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우리 시장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서 시민들이 이끌고 시민들이 결정하는 그런 시민 참여형 행정을 잘 펼칠까? 그걸 통해서 민선 7기가 정말 시민이 주인 되는 시민의 정부를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만 과연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시민들이 관심 갖고 참여하게 할 것인가가 제가 갖고 있는 고민입니다. 오늘 꼭 해답을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과 고민을 나눠보신 허태정 시장님 감사합니다. 자, 이 첫 번째 고민. 지역 인재들이 어떻게 하면은 대전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할까요? 라는 것인데 이건 아무래도 뭐 청년들의 이야기 우리 김영진 대표가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의 절반 정도가 첫 직장에서 150만 원 미만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청년들의 첫 직장 근속 연수를 평균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1년 6개월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수치들은 사실은 그 지역의 일자리가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보여주는 그러네요. 거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취업 단계로 갈 수 있도록 돕는 정책들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기존에 있는 지역의 일자리들을 어떻게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어낼 것인지가 사실 핵심적인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런 부분에 더해서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청년들의 삶의 질이 수도권이나 혹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청년들의 삶의 질과 크게 뒤떨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실질적인 생활의 질을 높일 것인지 어떻게 하면 지역의 사회적 안전망과 연결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말씀드립니다. 예, 허 시장님 지금 김 대표 얘기 들으셨는데 간단한 좀 뭐 답변을 저희 대전시에서도 사실 청년들을 위한 여러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뭐 청년 취업 희망 카드라든지 청년 창업 지원 카드라든지 이런 정책을 통해서 청년들의 취창업을 지원하는 정책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좋은 그리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건 근본적으로 기업을 많이 유치해서 청년들에게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제일 사실은 빠르고 중요한 방법입니다. 네. 기업 유치 사업에 내년도에 총력을 기울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매진을 하셔야겠네요. 오늘 함께하고 계신 혹시 청년분 가운데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 맞은편에 계신 분. 네, 마이크를 건네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충남대에 다니고 있는 오장현이라고 합니다. 저기 혁신도시 지역인재 문제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데 지금 대전만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공공기관 30% 의무 채용이 제외되었습니다. 네. 대전에 공공기관이 41개나 있고 그 채용 인원수가 어마어마한데 지금 이게 안 됐다는 거는 아마도 청년들이 더 떠나게 하는
대전을 떠나게 하는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선배들만 봐도 대기업이나 어디 공기업 가고 싶어도 대전에 있는 곳은 별로 없어서 다 서울로 떠나거나 아니면 있어도 다 금융기관, 극소수의 예. 금융기관만 대전에서 뽑을 사람만 뽑기 때문에 지금 일자리가 많이 부족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게 지역 인재 문제가 저희 1년 전부터 문제가 크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시장님도 노력하시고 여러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분들도 많이 노력하셨지만 지금까지도 하나도 성과가 나온 게 없습니다. 세종시와 권역화하겠다고 하는데 세종시는 아무런 반응도 없고 그리고 그래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충남도와도 아무런 진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이러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저희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네, 기자님 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실까요?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질문을 딱 던져주셨습니다. 전곡을 찌른 전곡을 찌른 건데요. 대전하고 충남입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대전, 충남은 혁신도시법 적용 예외 지역입니다. 그때 당시에 세종시를 건설하는 것으로서 대신하고 혁신도시 대상 지역에서는 대전, 충남이 제외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인재 채용 30% 할당 대상에서 대전은 충남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는 것이 기존의 공공기관 내도 그런 30% 지역인재 채용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관련법 개정을 지금 건의하고 추진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광역화 문제에 관해서는 충청권이 시도지사가 만나서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전, 충남북, 세종에 있는 공공기관 광역화 합의가 하면 바로 대전 학생들에게도 그 혜택이 30%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질문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제 스마트 토크쇼 경청에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 또 어떤 의견을 주셨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 아나운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민경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고민입니다. 우리 지역 인재들이 어떻게 하면 대전을 떠나지 않고 대전에서 일을 할까요?인데요. 시장님의 고민을 해결을 도와주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도착했습니다.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네, 0741번님이요. 청년들은 정년 보장되는 직장을 원하는데 공공기관이 많이 없습니다. 지역 인재 가점을 받아서 대전권 지사에 발령받아 근무하면 좋겠어요 하셨고요. 9808님은 지역에서 발주하는 건설사업, 용역사업에서 지역기업 참여율을 높이면 어떨까요 해주셨네요. 네, 1005번님은요.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과 시와 대학이 협약을 맺어서 지역 인재 채용률을 높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셨고요. 0869님은 대전에 대학, 기업이 많으니까 졸업과 함께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산학 연계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는 겁니다 하셨습니다. 2796번님은요. 무엇보다 일하고 싶은 기업이 많아야겠죠. 이 시장님 우수기업 유치에 힘 좀 써주세요 하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대전이 지역 인재들이 떠나지 않고 오래 머물 수 있는 도시가 되길 바라면서요. 오늘 의견 보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채택되신 5분께는 소정의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정말 뭐 하나하나 좀 마음에 와닿는 의견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다 와닿는 말씀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0741번이 말씀하신 것은 지역에 공공기관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대전에 42개의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공기관에 지역 인재 채용 대상 적용을 안 받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을 법을 개정하는 작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뭐 용역이나 건설 사업에 지방 기업 지역기업 참여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앞으로 현재도 저희가 한 65% 정도 되는데 70%까지 끌어올리는 작업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 밑에 굉장히 좋은 의견이시고 요즘은 대학에서도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이 직접 지역 기업에 취업하도록 하는 사업들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좋은 의견 다 이렇게 좀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인재를 직접 기르고 계시는 권 교수님께서도
하실 예.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우리 대학과 직접 연계해 갖고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겨서 예. 활성화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대학 졸업하자마자부터 이제 취업 문제에 고민이 있으니까 대학 다닐 때부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시면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시장님의 고민을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대전시 인구를 늘리고 싶어요입니다. 대전 인구 유출 문제 좀 심각한 편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153만까지 갔다가 지금 149만으로 인구가 감소했고 이 뭐 꾸준하게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어서 예. 굉장히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대도시권에서는 부산하고 저희 대전이 좀 속도가 좀 더 빠른 편에 속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대전시에 보다 많은 시민들이 들어와서 함께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지 인구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여러분 또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점점 KR로 여러분의 의견 지금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전시 인구 정책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좋은 기업을 잘 유치하고 이걸 통해서 좋은 일자들이 많이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그곳에서 안정적인 취업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고 네. 대전은 대덕특구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기술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도시가 바로 대전입니다. 이에 관련돼서 스타트업을 잘 육성해서 이곳에서도 많은 일자리가 만들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정책 중에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주하는 분들의 특성 중에 제일 큰 비중이 바로 집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전세금 때문에 대전서 세종으로 이사하는 젊은이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청년들, 신혼부부들에게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해서 주거의 안정을 높이도록 하는 것. 그 외에도 사실은 도시의 경쟁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가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되고 그리고 도시가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가 되고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전에 거주하는 것이 좋고 유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도 인구 정책과 관련해서 꼭 해야 될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러게 말이에요. 그냥 아이 좀 많이 낳아라 이 말만 할 게 아니라 마음 편히 키울 수 있도록 국공립 어린이집 많이 해주면 저절로 안 낳겠어요. 거기다가 뭐 신혼부부 우리 1년만 2년만 더 해가지고 좀 더 보태서 집 좀 마련하자 이러느라고 결혼들도 미루는 청년들도 많다고 네. 하는데 야, 요 집 요것만 해결돼도 인구들이 떠나지 않고 다시 올 것 같아요. 저만 해도 다시 대전으로 이사 오고 싶네요. 네, 2019년에 이사 오는 해로 정하겠습니다. 네. 예. 우리 모조 시장님의 어깨가 참 무거워지는 여러 가지 또 의견들 많이 개진되고 있는데 어떻게 좀 지혜를 잘 모아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스마트 토크쇼 경청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은 또 어떤 아이디어, 기발한 의견을 주셨을지 조민경 아나운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두 번째 고민입니다. 대전시 인구를 늘리고 싶어요인데요. 이 고민에는 어떤 의견 보내주셨는지 화면 보여주시죠. 네, 두 번째 고민 대전시 인구를 늘리고 싶어요였습니다. 네, 3315번님 대전시가 과학의 도시인 것을 활용해서 과학 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교육 관심 가지신 부모님들이 대전에 오지 않을까요? 하셨고요. 9808번님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결혼해서 임신으로 이어지기가 부담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면의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셨네요. 5340번님은요. 세 번째 자녀부터는 출산부터 지역대학 졸업식까지 시에서 100% 지원해주면 어떨까요? 하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의견 보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채택되신 5분께는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제일 밑에 게 제일 마음에 듭니다. 저렇게만 될 수 있다면 인구 유출과 참이 저출산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이게 좀 절체절명의 문제고 미래의 문제라서 참 수월치는 않을 것 같은데 참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결국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경쟁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 소중한 참 고견들 잘 참고해서 또 시정에 반영하셔서 활력 넘치는 대전시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자, 시와 시민이 소통하는 것이 뭐 중요한 만큼 여러 의견을 취합해서 그 좋은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저희가 이러한 프로그램 스마트 토크쇼 경청을 이제 준비했는데요. 오랫동안 함께하신 분들 정말 감사를 드리면서 많은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특히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10분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 받을 분 보여주실까요? 예. 전화번호 끝자리 루시아 꽃님이란 분도 계시고 달빛 훈이 이름이 아주 예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이수인 씨 오늘 뭐 즐거운 소통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뭐 김영진 대표님 쉴 새 없이 얘기를 해가지고 괴로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서 떠나가는 새벽 열차 대전발 0시 50분 얘기했지만 2019년이 대전에 좀 관광객들이 많이 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계시니까 찾아오는 새벽 열차 대전발 0시 50분 요렇게 계산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좋다. 네. 마무리가 좋네요. 네. 네, 김영진 대표님도 끝으로 한 말씀. 네, 오늘 어쨌든 시장님과 시민분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다양하게 소통할 수 있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앞으로 이런 자리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권 교수님. 예, 저도 많이 배우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서로 생각했던 것과 다른 점을 발견할 때마다 이거 참 내가 몰랐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도 정말 이 후학을 이제 키우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좀 학생들과 많이 호흡하면서 학생들의 고민을 귀담아 들을 텐데 가장 좀 어떨 때가 좀 안타까우신가요? 요즘 청년들이 그 도전을 많이 안 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이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오냐오냐 이렇게 왔다고 그럴까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얘기하면 꼰대라는 소리를 들어서 또 이야기도 못하고 고민만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러시군요. 오늘 뭐 소통을 통해서 때로는 뭐 가볍게도 말씀 주셨지만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은 그 숙제, 좀 어깨가 좀 무거워지는 느낌을 받으셨을 주인공이 허태정 대전광역시장님이 아니셨을까 싶은데 어떠십니까? 무엇보다도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을 만나고 또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돼서 무엇보다 기뻤습니다. 앞으로도 대전시정 우리 시민들을 늘 소통하고 귀담아 들으면서 시정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특히 오늘 눈이 많이 왔습니다. 이 퇴근길 무엇보다도 안전운전 잘 하시고 저희들도 제설 작업 잘해서 우리 시민들 안전 귀가할 수 있도록 잘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신 대전시장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모아주신 시민 여러분의 의견 잘 기억하셔서 정책에 반영하시고 꼭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지자체와 지역민이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대전 MBC 스마트 토크쇼 경청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